네, KBS 3 라디오 방송 뉴스 활개치는 기자들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제1기 3호 뉴스입니다. 네, 평화올림픽 대 평양올림픽.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을 맞아 2030 세대들이 지지측과 반대측으로 나눠서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리기 위한 검색어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권 싸움이 인터넷으로 옮겨붙은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평창이란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전현석, 이슬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의 전쟁터였습니다. 평화올림픽은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반면 평양올림픽은 남북한 단일팀과 한반도기 입장의 부정적인 쪽의 기류를 반영합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을 맞아 생신 선물이라며 평화올림픽을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로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자 반대 진영에서 평양올림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새벽부터 검색어 순위에서 두 단어가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정작 이 싸움에 평창은 없었습니다. 평화올림픽은 이날 새벽 1시 19분 네이버에서 첫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부터 소셜미디어와 문 대통령 지지 카페, 각종 사이트에 문프, 문재인 대통령 생신 선물 검색어 이벤트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습니다. 이벤트 글에는 총공 시간, 짝수 시간 10시, 12시, 2시, 4시, 6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총공은 인터넷 총공격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그 시간에 일제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평화올림픽을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리자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 평양올림픽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3시 24분 평양올림픽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새벽에 움직인 건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양올림픽 실시간 검색어 가자는 제목의 글을 계속 올리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오전 내내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은 줄곧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각종 사이트에선 평화올림픽파와 평화올림픽파 간 검색 독려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화력을 좀 더 모으자. 평양올림픽에 뒤처지면 안 된다. 평양올림픽 1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긴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평정한 것은 이날 낮 호주 오픈 4강에 진출한 테니스 선수 정현이었습니다. 그의 승리가 전해지자 정현 관련 키워드가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을 10위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작년 8월 17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때도 지지층의 검색 이벤트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고맙다 문재인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트위터에 여러분 고맙다며 고맙다 문재인은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이라는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고맙다 문재인을 겨냥한 실검 경쟁은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160일 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인터넷 여론이 둘로 갈라져 싸우는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시간 검색어 경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부분 20, 30대입니다. 이날 한 네티즌은 나는 보수가 아니지만 오죽 문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러겠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평화올림픽 실검 1위에 올리는 것도 여론 조작인데 평양올림픽만 문제 삼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문재인 지지 사이트에선 네이버가 검색어를 조작했다.
보수 성향 사이트인 일베가 매크로 검색어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평양올림픽 검색을 독려한 게시판에선 최근 논란이 일었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같은 내용의 글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DC 인사이드의 비트코인 게시판에선 비트코인 판을 흔들더니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흔들려 한다고 했습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과 반대파가 자기들의 결집을 확인하려는 행동입니다. 평화대 평양으로 촉발된 여야 정치권 싸움이 인터넷에서 20, 30대 사이의 대리전으로 확장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날 하루 정작 평창올림픽은 오전 11시쯤 9위에 오른 게 최고였습니다. 올림픽 개막일이 불과 보름 남은 시점에 정작 평창은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KBS 뉴스 전현석 이슬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MB 부인 김윤옥 여사를 보좌한 장모 전 행정관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의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모 전 행정관이 김 전 실장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엄보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 11층 특수 2부 조사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70대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50년 넘게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의 식탁을 책임졌던 장모 전 청와대 관저 행정관이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 이 대통령 방미를 앞둔 2011년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장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진술이 맞는지를 가리기 위한 대질신문 자리였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동석했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삿대질을 섞어가며 김 씨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네가 나 인간 취급이라도 언제 했더냐? 뭐 10만 달러? 이렇게 말하자 당황한 김 씨는 여러 번 그건 미안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장 씨는 1970년 김윤옥 여사가 이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부터 김 여사 가까이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관저 직원들을 관리하는 관저 여성팀장으로 살림살이를 챙겼습니다. 그런 장 씨를 이 전 대통령 보좌진들은 가회동 장할매로 불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자택이 한때 서울 가회동에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김 씨는 1997년 이 전 대통령이 15대 총선에서 당선될 때 6급 비서관으로 합류했는데 장 씨는 그때 이미 이 전 대통령 내외 일을 20년 가까이 봐주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이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했던 그가 자금 전달 창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장 씨는 김 씨에게 넌 나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할머니 정도로 취급하며 말도 잘 섞지 않으려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는 김 전 실장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김 여사에게 잔심부름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길 사이가 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 씨 진술에 적잖은 기대를 걸었던 검찰로선 조금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다른 관저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 뉴스 엄보은입니다. 네, 한편 검찰 소환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어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83세 노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김정환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6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24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점심을 먹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습니다. 상태가 호전돼 현재 일반 병실에 입원 중입니다. 83세인 그는 평소 고혈압에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양쪽 눈도 사실상 실명 위기라고 합니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최근에도 이 전 의원이 한 번 쓰러진 적이 있다며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쓰러지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삼족을 멸할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버틸 재간이 있겠느냐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해 2월 국정원 직원 3명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 노트북을 훔쳐보다 들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진 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원전 원장 경질론이 거세게 일었고 원전 원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측으로부터 아직 출석 연기 요청이 안 들어왔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KBS3 라디오 방송 뉴스 활개치는 기자들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제1기 3호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생철이었습니다. KBS 3